안녕하세요. 주식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체크해봐야 할 공시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 그러니까 IR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IR에서 다루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바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의 개요와 추진 배경, 그리고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IR 자료는 8월 21일 회사 홈페이지와 카인드 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고 실제 기관 투자자 대상 설명은 24일부터 4회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IR을 개최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왜 지금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만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말을 들으면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부터 느끼실 수밖에 없죠.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는 단순히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돈을 마련하려는 성격으로만 보기에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6월 30일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최근에는 자금 사용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한 정정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 큰 돈을 어디에 쓰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상당한 자금이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에 들어갑니다. 특히 BNSI 재련소 지분 확보에 약 7,650억 원을 투입하고 헝가리 생산 거점에도 약 1,500억 원이 들어가는 계획이 제시돼 있습니다. 왜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까지 니켈 확보에 큰 돈을 쓰려고 할까요?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사업은 결국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양극재를 만드는데 중요한 원재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켈이죠. 지금까지 원재료 가격과 공급망은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니켈을 단순히 외부에서 사오는 구조에서 벗어나 재련소 지분까지 직접 확보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재료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직접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인도네시아 재련소 투자를 통해 전기차 약 150만 대 분량에 해당하는 니켈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헝가리 공장 투자까지 연결됩니다. 유럽은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조 2천억 원 유상증자를 조금 크게 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재료를 확보하고 헝가리에서는 유럽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를 무조건 악재라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고 반대로 무조건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부담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고 1조 2천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발표 이후 시장에서 이런 부담을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달한 자금이 실제 니켈 공급망 확보와 해외 생산 능력 확대로 이어지고 그 결과 에코프로비엠의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이 좋아진다면 시장의 평가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IR 공시를 호재가 하나 터졌다라고 보기보다는 회사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유상증자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8월 21일 IR 자료가 공개되면 유상증자 자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 투자 이후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건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로봇 쪽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휴머노이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자동차와 로봇 산업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성 로봇만 보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부터 감속기와 모터, 센서, 그리고 AI와 제어 기술까지 전부 필요합니다. 결국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그 안에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동차 로봇 관련주 가운데 앞으로 체크해 볼 만한 핵심 종목 탑5를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단순히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은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재료를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배포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로봇주 딱 3글자만 보내주세요. 다른 내용 길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로봇주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시장의 관심이 다음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연결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와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까지 앞으로 계속 체크해 볼 만한 분야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로봇주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정리된 정보를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11만 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보다 2,300원, 약 2.01%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12만 200원까지 올라갔다가 11만 6,8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흐름이 꽤 재미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7월 30일에는 8만 8,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8만 8,200원을 찍은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8월 초 10만 원을 다시 회복했고 이후 10만 5천 원, 11만 원을 차례로 올라오면서 오늘은 11만 6,800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저점인 8만 8,200원과 비교하면 약 32% 반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 주가가 단순히 하루 이틀 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월 6일에는 10만 5,800원, 7일에는 10만 8,600원, 10일에는 11만 5,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1일에는 11만 200원으로 한 번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11만 3,900원, 11만 5,100원, 그리고 오늘 11만 6,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바로 위에는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일단 12만 원 부근입니다. 오늘도 장중 12만 200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2만 원 부근에서는 단기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에코프로비엠을 볼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12만 원을 제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장중에 잠깐 찍는 것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2만 원 위에서 종가를 만들어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12만 원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그 다음에는 12만 원대 중후반까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만 원을 계속 두드리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11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면 아직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수급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 외국인은 약 6,60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기관에서는 약 6,600주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도가 서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급을 조금 더 길게 보면 하루하루 방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8월 10일에는 외국인이 약 4,700주를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약 1만 3,800주를 순매수했고 11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만 원을 돌파할 때 수급까지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물량을 던진다면 상승의 힘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12만 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기관까지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반등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겠죠. 결국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7월 말 8만 8,2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현재 11만 6,800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저점에서 약 32% 올라온 만큼
단순히 바닥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반등이 꽤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작정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12만 원을 실제로 돌파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AI와 반도체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이미 시장에서 잘 알려진 대표 종목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건 어쩌면 그 다음일 겁니다. 이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AI 투자가 계속 확대된다면 그 다음으로 실적에 영향을 받을 기업은 어디인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없는지,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이런 변화입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AI 반도체 핵심 종목 탑3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단순히 종목 이름 3개만 적어 놓은 자료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투자자분들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셔서 받아가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가격대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실제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도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의 다음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둔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자책 딱 3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른 내용을 길게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자책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현재 체크하고 있는 AI 반도체 핵심 종목 탑3와 함께 왜 해당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AI 반도체의 다음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자책 3글자만 보내주세요. AI 반도체 탑3와 핵심 재료, 중요 가격대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